오늘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 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졌습니다. 예, 이제 곧 여름이 좀 오는 것 같고요. 또 환절기인데 감기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그 시사유감은 지난주에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었죠. 연휴 기간에, 황금 연휴 기간에 이 가족의 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명박 정부는 가족들을 생이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공안 탄압에 대한 소식을 이제 하나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역 이 강남터미널 폭탄 테러 사건, 어저께 인터넷에 뜨겁게 달궜죠. 요거 관련한 소식.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유럽에 갔습니다. 그래서 베를린 선언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반향, 이런 소식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그 청년학생운동 탄압과 공안 정국인데요. 지난 재보궐선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4.27 재보궐선거. 재보궐선거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또 국민들은 다시 한번 준엄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국민들에게 그 공안 정국을 조성을 해서 국민들을 위협하고, 그리고 이제 반북 대결로 이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서 최대 규모였죠. 전국 14명, 14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그리고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6.15 청와견대 전현직 간부들, 그리고 청년회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국정원과 서울시경 보수대에서 공동작전을 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좀 공안 탄압을 했습니다. 이들의 혐의는 6.15 청와견대라는 단체와 관련된 활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6.15 청와견대는 2002년 말에 2000년 6.15 공동선언이 발표되면서 청년학생 통일운동, 그리고 청년학생들 간의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서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고 청년학생들의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이미 합법적으로 다 활동을 해왔고, 정당 관계자들을 비롯해가지고 그 많은 이제 주요한 진보개혁적인 인사들과의 사업도 적극적으로 좀 해왔던 단체입니다. 근데 이 활동이 이전에는 문제시되지 않다가 몇 년이 지난 지금 와가지고 2005년, 6년, 7년 이 활동을 문제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다행히 5월 4일 날 오전 이제 7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국 서울에서 7명, 그리고 대전에서 1명, 광주에서 1명, 그리고 제주도에서 5명, 이렇게 해가지고 대대적인 좀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이 중에서 4명에게는 체포영장이 좀 발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가지고 국정원에서 바로 서울구치소로 이감을 시켜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 뒤인 48시간 내에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이틀 뒤인 5월 6일 날 영장실질심사가 있었고, 영장실질심사 결과 이들의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그리고 그 정도의 위중한 범죄가 아니다라는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명이 다행히 다시 그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거와 관련한 그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영상 하나 좀 틀어드리겠습니다. 요 분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영상 전에 인터넷에서 상당히 좀 뜨거웠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트위터에 이제 이 소식을 바로 막 올렸었는데요. 그 소식 좀 보여드릴게요. 자,
잠깐만요. 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잡혔다고 이제 이렇게 올렸더니 확대가 왜 또 안 되죠? 이 컴퓨터가 다운된 것 같은데. 네, 됐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국정원에서 이제 저번 주도 잠깐 소개는 해드렸던 것 같은데 다 가족들이 있는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이제 지금 사진에 있는 분이 지금 현재 민권연대 사무총장인 배서영 씨의 처입니다. 그래서 이 처가 국정원에서 인증샷을 면회하러 갔다가 결혼 한 달 신혼 깨트린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이런 걸 이제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이제 RT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볼까요? 그리고 자, 이 사진은 어린이날 처음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이 아빠와 어린이날을 이제 같이 하고픈 조수연이라는 조정환 씨의 딸입니다. 이제 6.15 청와견대 그 상임 대표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현재 나라사랑 북부청년의 이제 회장이기도 한, 직장도 어엿하게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정환 씨의 처 김은주 씨인데 국정원에서 역시 어린이날 뺏어간 수연 아빠를 돌려주세요 이러면서 또 인증샷 올렸더니 또 엄청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RT를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지금 뭐 다 보이시죠? 계속 이 RT가 이렇게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앞둔 또 가정도 있었어요. 보실까요? 여기는 이제 6.15 청와견대 활동을 했던 이영석 씨의 처입니다. 정희윤 씨인데 이제 곧 그 출산입니다. 출산인데 갑자기 이제 들어와가지고 또 이 가정의 평화를 깼죠. 그래서 지난주에 좀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이제 쭉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것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좀 보여드렸는데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가정의 달, 가족들과의 뭔가를 다 하고 싶은 우리 국민들 마음도 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정의 달, 이명박 정부의 선물은 가정 파탄이었습니다. 신혼 결혼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가정을 파탄내고, 그죠? 어린이날을 누구보다 기다리고 있던 이 아이와 가정의 행복을 파탄내고, 그죠? 그리고 출산을 앞두고 있는 집의 행복을 깨버리는. 이 수연이는 아버지 없이, 아빠 없이 어린이날을 또 보내야 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명박 정부는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자기 손주가 있고, 그죠? 자기 자식이 있을 텐데, 이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이게 지금, 할 짓입니까? 그래서 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또 긴급하게 우리 네티즌 분들이 많은 이제 관심을, 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좀 감사드리고, 또 이제 다 나왔다 그러니까 너무 잘 됐다 이런 반응도 많으셨어요. 뭐 지금 보여줄게요. 뭐 피스 025라는 분, 각하는 능력자 제가 뭐 이렇게 올렸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생가부를 4명이나 만들고 졸지에 애비 없는 아이들을 만드신 분, 이제 그의 능력을 보기 지겨워진다 이렇게 이제 멘션을 올렸는데 RT를 해주셨는데, 파괴의 종결자 MB 국보 철폐 이렇게 좀 멘션도 날려주셨고,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진짜 왜 그럽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런 거죠. 그리고 뭐 또 이런 소식도 있었어요. 또 이제 이분들 나왔다고 이렇게 올렸더니, 자, 경찰의 삽질 시리즈 책으로 내도 되겠다고, 경검찰의 삽질 시리즈 책으로 되겠다고. 이게 공안 정국 조성 언플이었다. 뭐 이런, 다행입니다. 이런 반응들.
예, 조조쭈님께서 또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이 좀 지난주에 있으면서 상당히 또 국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결국 공안정국 조성하려고 해도 국민들 반응은 이렇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재보궐선거 결과라든가 특히 또 북미관계 이런 것들이 지금 풀리려는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가 악수를 두고 있는 거죠 지금. 상식 밖의 일을 저지르면서 이 국면을 이제 뭔가 전환시키려는 재보궐선거에 대한 보복성 압수수색 이런 일들이 이제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또 나올 수 있어가지고 5월 7일날 보신각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를 공안 탄압을 규탄하는 집회가 있었고 이들이 이제 체포되고 압수수색 진행되고 바로 또 이제 공안 탄압 분쇄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돼가지고 이 대책위원회 주최로 7일날 보신각에서 집회가 있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우선 한 분의 얘기만 좀 들어봤습니다. 배서영 민권연대 사무총장 재판정에서 판사에게 자기는 너무 국민들을 위해 할 일이 많아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다행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네 분에게 그리고 그 가족 마음 졸이고 있었을 가족들에게 정말 다행이라는 이야기를 좀 전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몇 가지 좀 소개해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이 공안 탄압에 대해서 각계에서도 많은 이 반응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에 올라왔던 멘션 하나 좀 보시겠습니다. 네, 민주노동당 대변인 논평입니다. 그죠? RT를 이제 김국현님께서 해주신 건데 경찰과 국정원은 6.15 청와견대 회원들에 대한 공안 탄압 중단하라. 국정원, 공안, 경찰, 검사들에게 100배, 1000배로 되돌려줘야 한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4일날 민주노동당 이제 우희영 대변인이 논평을 좀 발표를 했고요. 젊은 통일운동가들에 대한 이 탄압 그리고 특히나 이제 방북권이나 이런 거는 특히나 통일부의 다 승인을 받고서 합법적으로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상 이제 이 회합통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 이런 이제 트윗 멘션에 대한 뭡니까? 그 논평을 그런 내용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또 국민들 반향이 이제 또 상당히 좀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건 간에 아직 뭐 사건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죠? 또 검찰, 국정원 측에서는 또 영장을 재청구하려고 할 거고 계속해서 또 국민들에 대한 탄압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이 국면을 계속해서 돌파해 보려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 똘똘 뭉쳐가지고 이 공안 탄압을 분쇄해내고 국민들이 올바른 얘기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청년학생 운동과 이제 공안 탄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방공 2011 방공 2011입니다. 그죠? 서울역 강남터미널 폭탄 테러 관련해가지고 이제 하루가 좀 떠들썩했죠. 하루가 이제 떠들썩했는데 요거 관련해가지고 국민들 좀 반응 이런 걸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멘션 보실까요? 네. 서울 사제폭탄 연쇄 폭발 지문 안 남기려 장갑 계획적 테러 가능성 폭탄 전문가 상수형 뒤끝 있네. 네. 폭탄 보온 상수님. 네. 누군지 아시죠? 제가 얘기 안 해도 ASS님. 네. 그래서 요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 강남터미널 폭탄 테러 그랬더니 이제 상수형님은 포탄 전문가 아닌가요? 뭐 같은 폭발물인가? 뭐 이런 이제 반응들 있었고요. 두 번째 이제 멘션 또 보겠습니다.
고속터미널 서울역 사물함 연쇄 폭발, 강남 고속터미널과 서울역 대합실의 물품 보관함이 잇따라 폭발하는 사건이 있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제 북한의 도심 테러라고 해라. 다 북한이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요새? 농협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폭탄은 이제 일본일 거고 CCTV도 안 밝혀질 거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 멘션이 이제 올랐습니다. 정말 대박인 멘션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음 멘션. 네. 고속터미널 CCTV에 찍힌 놈을 잡아 족쳐서 인민군 정찰총국 7호실 소속이라고 발표하면 대박인데 걱정 원장. 예. 국민들이 이제 이런 반북 여론 이런 거에 더 이상 이제 속지 않는 겁니다. 그죠? 예. 이미 또 이제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 내지 않겠냐라고 국민들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이명박 정부의 하는 하는 짓을 이미 뭐 너무나도 다 알고 있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또 재미있게 또 조롱을 좀 이제 해주셨고요. 그래서 뭐 다들 이제 또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지 않겠냐 이런 이제 촌철살인 같은 멘트 많이 이제 국민들이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강남 터미널뿐만 아니라 요새 자꾸 북한 얘기만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이번에는 이제 보수단체들에서 한 건 해주셨습니다. 5.18 이 광주 5.18 광주민중항쟁이 북한 소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주면 이제 다음 주면 이제 5.18 광주민중항쟁 이제 발생한 지 이제 31주년이 되는 이런 날입니다. 근데 이때 맞춰가지고 이제 그 광주 학살이 북한의 특수부대가 한 거다. 이런 거를 보수단체들이 그 유네스코,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 이런 데 찾아가가지고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해요. 참, 이분들 비싼 비행기 값, 이런 거 들여가지고 뭐 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단체들이 광주 학살이 북한 특수부대의 이제 이 소행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한 정권도 더 이상 살인 정권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제 훼손된 명예가 회복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성을 주도한 데가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라고 합니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반북을 얘기하는 북한을 싫어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또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대한민국 그 이명박 대통령 각하님. 미국 하면은 뭐 난리 나지 않습니까? 입던 이 빤스까지 벗어가지고 내줄 뿐입니다. 이분은. 그래서 지금 이런 일에 대해서 국민들도 네티즌 반응이 있었는데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수단체들은 숭고한 광주 5.18 정신을 욕보이지 말아라. 보수의 망상이다. 대체 누구의 책임이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올려주셨죠. 네. 정말 답답할 노릇이죠,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여기 또 멘션 하나 또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저도 이제 이 소식 올렸었는데 멘션이. 자, 얘네들 진짜 미친 것 같아. 아주 집단 최면 걸렸나? 아, 놔. 인간 말종들. 뭐 이런 멘션도 오셨고, 야, 정말 너무한다. 이런 반응들.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뭐 국민들 반응으로 있었습니다. 미치시겠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리 지진나는 이 세상입니다. 아, 제발 좀 개념 좀 탑재하시고 좀 사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전두환 노태우 5.18 문제 때문에 이미 재판정에 서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18 특별법도 제정되고 이 양반들 그래가지고 5.18 학살의 주범 아니었습니까? 처벌도 받았는데 지금 또 이거 끌고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진짜 머리 아픈 일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 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타까운 이 상황입니다. 페이스북에도 요 비슷한 게 이제 올랐는데요. 제가 좀 잠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찾았다. 그래서 제가 네, 요 화면입니다. 보이시나요? 자, 5.18 광주 사태의 진실을 공개하는 탈북자들의 생생한 증언록,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 미치겠습니다. 5.18 광주 사태의 주범이 북한 정권이고, 김정일의 지휘 아래 북한 특수군 간첩, 친북 세력들이 민주화 운동의 배후를 조작하여 국가 전복을 노린 사건을 5.18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기셨습니다. 종이값이 아깝다. 색깔도 구리다. 신기하구만. 박물관에 기증해라. 탈북자 증언 믿고 싶다가도 신뢰가 확 떨어진다. 뭐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황당하게 그지 없죠. 어이없습니다. 저도 어이가 없고, 지금 이분들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불안하신 겁니다. 그죠? 지금 불안하시죠? 지금 재보궐선거도 지금 이랬고, 내년에 이 추세대로 가다가는 총선 대선에서 이 쪽박차게 생겼는데 결국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고 똑같은 수법 하고 있는 겁니다. 공안정국 조성하고, 그죠? 북한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북한이 전지전능한 신입니까? 예? 북한만 갖다 대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북한이 잘못했다. 북한이 한 거다. 예. 그 똑같이 몇십 년 전에도 반공 논리 이거 계속 했던 거 아닙니까? 독재 정권들이. 예. 그 논리 가지고서 가니 국민들이 미치는 겁니다. 자기도 변해야 되는데. 예. 빨리 정신 차리셨으면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요런 좀 말도 안 되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자, 다음으로는 그 이명박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네, 반북대결 종결자, MB의 베를린 선언, 요 소식 좀 전해드릴 텐데요. 자, 그 이명박 대통령 얼마 전에 핵 정상회의 이런 거 하러 이제 갔습니다. 베를린에. 베를린에 가가지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이제 핵포기 문제를 북한이 진정으로 이제 확고히 포기하겠다라는 의견을 합의하고, 그리고 천안함 연평도 사건 사과 이런 거를 이제 전제로 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3월 26일, 27일 날 내년 열리는 핵정상 회의에 초대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또 머리가 아팠죠.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되도 않는 얘기를 또 했을까 해가지고 네, 국민들이 또 반응이 있었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이 대통령 세계가 놀랄 선언 준비, 베를린서 한반도 평화선언 검토. 아, 말도 안 되는 보여주기식 선언을 할 거면 그냥 임기 끝날 때까지 제발 아닥하고 있어라. 네, 그죠? 쪽팔린다. 쪽팔린 겁니다. 예. 쪽팔린 거예요. 그죠? 미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진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그래서 네티즌도 이런 반응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정치권 반응입니다. 비수엔 뉴스 기사에 실렸었는데요. 박지원, MB 독일 가서 역 베를린 선언해. 예. 그래서 11일 박지원 원내대표가 불행하게도 이명박 대통령은 분단 국가에서 마지막까지 통일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거다. 예. 그죠? 뭡니까? 과거 보수적인 정부에서도 사실은 남북 사이의 합의 이런 것들을 해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7.4 남북 공동성명, 그죠?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남북기본 합의서 이런 게 있었고, 이후에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6.15 14선언 이런 것들로 쭉 이어졌는데, 예, 박정희라든가, 그죠?
노태우 같은 보수적인 대통령들도 사실은 이 기본적인 남북 간의 합의 이런 걸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북한은 못 사는 나라여야 되고, 북한이 연평도나 천안함 이거 아직 의혹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도 분명 책임이 있는 건데, 이건 전혀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다 했다고 얘기를 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그래서 좀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국민들이 반응이 이제 있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뭐죠? 이런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다시 선거를 하면 이명박 대통령을 뽑지 않겠다라고 답한 분들이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예. 무려 72.2%입니다. 예. 다시 안 뽑겠다는 게. 국민들의 4분의 3이 다시 뽑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시 뽑겠다는 사람은 불과 16.1%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 단순 호감도 조사에서도 꼴찌죠. 이명박 대통령이. 예, 꼴찌했습니다. 박정희, 노무현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단순 호감도 조사에서도 상당히 이제 높이 된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압도적인 퍼센티지로 꼴찌를 이제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국민들 여론이 이렇습니다. 당연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하니까, 그죠? 공안정국 조성하고 국민들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해줘도 시정하지 않고 모든 문제는 다 북한 탓이 되고 이러니 어떻습니까? 국민들 여론이 이런 겁니다. 그죠? 다시 뽑지 않겠다가 72.2%나 나오는 경이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미 레임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 얼마나 갈지 저는 참 그렇습니다. 얼마나 갈지. 그래서 요런 이제 이 여론들 좀 있었고요. 오늘 제가 또 이제 보다 보니까 G20 G그림 그린 강사, 대학 강사 200만원 벌금형, 이것도 사실은 공안 탄압입니다. 이 표현의 자유 이런 거 대한민국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G20 그린 대학 강사에게 200만원 벌금형 나왔는데, 제 화면 좀 잡아주세요. 네티즌들 반응이 이렇습니다. 아이고, 네. 자, 또 한번 조롱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쥐가 그 쥐라는 거 인정했다는 거야? 네. 1272분이 달아주셨고요. 노무현 시대였으면 무죄였을 거다. 역시나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1019분. 네. 그리고 해외 토픽이다. CNN 코리아 뭐하냐. 앵커가 웃는 모습이 선하다. 진짜 미치겠습니다. 국제적 망신은 이 대한민국 이명박 정부 들어서 다 시키고 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에서도 지금 국가보안법 사례가 계속 급증하고 있다고, 이명박 정부 들어가지고 인권 문제 이런 거 난리죠. 쥐를 그렸을 뿐 주어도 없는데 도대체 누구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거야. 캥기는 게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죠? 그 뭐라고 명시했습니까? 그죠? 쥐 그림에 왜 뭐라 그럽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에 놀란다? 그것처럼 캥기는 게 있는 겁니다. 그죠? 어떤 분은 쥐박이라고 못 부르는 이 더티한 세상. 이런 댓글들 달아주셨고, 이러니 국민들이 화가 나죠. 화가 나고 열받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렇게 똘똘 뭉쳐야 되는 좀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지금 5.18을 맞아가지고 이번 주 5월 14일, 15일 광주에서 좋은 행사가 열립니다. 이 광주 이제 순례를 이제 가는데, 여기에 좀 큰 힘을 우리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좀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잠깐 쉬고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간 인트로 영상 보셨고요. 이번에는 이제 또 국민들 열받게 한 사건 있었죠. 저번 주 국회에서 그 한EU FTA 통과가 됐죠. 민주당도 좀 답답한데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야권연대 그렇게 잘해놓고 FTA 문제 절대 하지 말자더니 처음에 칼 꽂았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통과가 됐는데 이정희 이제 우리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이 한EU FTA가 무엇이 문제인지 국회에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저는 뭐 수준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정희 대표한테 쇼하냐고 조롱을 하는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정희 대표한테 이제 연설을 하고 있는데 얘기를 최소한 경청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토론을 하는 자리면, 그죠?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다, 추하다, 내려와라, 뭐, 이런 이야기들 막 했다고 해요. 본회의 이제 속기록 보면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정희 대표한테 민노당이 가진 표만큼만 권리 행사에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그만하고 추하다, 내려와, 누구처럼 쇼하냐. 심지어 이제 박희대 국회의장은 의석수로 따져봐. 법이 안 좋거든 나중에 법을 고치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오죽하면 강기갑 그 의원이 이정희 대표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역겹냐고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국민들 반응이 상당했는데요. 관련한 멘션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 이정희 대표에게 쇼하나 조롱. 한번 보세요. 이러면 대의민주주의를 말하는 게 한나라당입니다. 이게 이제 속기록이 지금 이제 단축되어 있는 키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정말 씨를 말려야 된다. 도아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이죠. 근데 네티즌들이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표로 밀어드리겠다. 이정희 의원님 기운 내세요. 지역구 이런 반응들을 쭉 보여주셨고 저도 이제 봤는데 오히려 또 그 한나라당 이정희 의원도 아까 도아님의 RT 거셨는데 제 화면 좀 잡아주세요. 쥐새끼들의 종말이 보인다, 희망이 보인다. 이런 말을 오히려 또 상식 밖의 일을 하니까 이런 국민들을 이제 해주셨고 그렇습니다. 정말 꼴 보기 싫다 이런 이야기들 뭐 많이 이런 것들도 이제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진짜 똑같아요.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어쩜 그렇게 똑같습니까? 어쩜 이렇게 수준 이하의 행동만 하는지 정말 뭐 답답해서 미칠 노릇입니다. 저는 뭐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내년 이 선거 때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또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게끔 계속해서 한번 그렇게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요런 소식들 저희들이 이제 실제 국민들 좀 여론 동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국민들이 이 지난 한 주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이제 있었는데 우리 국민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결국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다시 이명박 대통령을 뽑지 않겠다는 72.2%의 이 국민들의 영상 이런 것들 저는 이게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이런 소식들 좀 전해드렸고요. 두 가지 영상 틀어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영상으로 5월 2일 촛불 3주년 기념 촛불 집회 못 살겠다 갈아보자 강기갑 의원의 발언 영상 하나 틀어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또 공안 탄압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보수 단체들 한나라당이 지금 헛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5.18을 맞아서 광주에 또 이 국민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요 광주를 홍보하는 광주에 같이 가자는 그런 영상 두 가지 틀어드리고 정종성의 시사유감은 오늘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국민들의 진짜 여론 동향
여론 동향이 무엇인지 그런 소식 가지고서 찾아뵙겠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적 요구와 그런 열망들, 갈증들이 우리 국민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진보 진영의 대토가 이 행보를 지금 가열차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큰 물꼬들이 터지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힘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한이후 FTA에 대한 국회 대응이 정말 이게 화딱지가 난다는 거 많은 국민들 제 트윗 속에 들어가 보면은 엄청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이후 FTA가 한미 FTA보다 더 고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책이라는 게 개덕을에 송어먹고 은발에 오줌 누기식 이런 대책만 내놓고 있어요. 안고 없는 찐빵, 노른자 없는 계란과 같은 그런 대책, 차라리 흰자가 안고 없는 찐빵보다도 못해요. 축산농가들 배업하는 사람 축산 못하겠다고 땅 팔라는데 양도소득세 감면해줄게, 그게 무슨 놈의 핵심적인 대책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대책도 아니고요, 내용에 대한 검증을 하고 이것이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진다면 한이후 FTA도 한미 FTA 못지않게 반대하는 국민들의 물결이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걸 국회에서 제대로 검증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고, 국민들의 여론과 국민들의 힘과 이 촛불의 힘으로 한이후 FTA에 대한 확실한 검증을 통해서 국민의 힘으로 한이후 FTA를 저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려워서 한나라당이 엊그제 약속해가지고 5월달 6월달 국회로 이렇게 하자 했고 민주당도 6월 국회로 넘기자 이렇게 했는데 무슨 안달을 하고 무슨 활동이 내려졌는지 국회 본회의, 거진과 본회의를 했는데 요새는 날짜가 있는 줄 모르겠어요. 아마 거질 거예요. 그 본회의를 늦추고 한이후 FTA를 민주당하고 합의를 급속하게 해가지고 본회의 마지막 판에 올리려고 동분서주하고 별거라지를 다 봤어요. 만약에 저기 올라오면 어떻게 하나 아주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민주당이 합의를 안 해줘가지고 그날 본회의에는 올라오지 못했지만 한나라당이 또 4일날 또 이게 본회의 올려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설마 민주당에서 4일날 이렇게 올리는 거 합의는 안 해주겠지만은 이거 우리 야당들이 똘똘 뭉쳐서 막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4.27 제목을 쓴 것 때 어떻든지 한이후 FTA 이거 제대로 검증하도록 해야 되지, 이렇게 졸속으로 합의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4.27 제목을 쓴 거 야사당 합의 사안에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합의해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최대의 폐해가 나온 부분이지만은 500만 유통 상인들, 저 유럽의 7개 나라 백화점에 대한 시장 수요 조사 다 통해서 우리의 백화점 유럽 진입을 막도록 해놨지 않습니까? 119번은 전 27개국이고 미국은 이탈리아 등에서 여러가지 시장 수요 조사, 경제 조사를 통해서 그런 진입들을 막도록 유럽 국가들은 다 자국에 이런 영세 자유업소를 또 백화점까지 보호조치를 취해놨는데 우리나라 이 정부는 500만 유통 상인들의 그 절규와 호수와 간절함과 눈물과 분노를 외면하고 단 하나도 보호장치를 마련해놓지 않은 이 한이후 FTA 이런 식으로 통과시켜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 국민들의 의약품 가격이 직간접적으로 연중 1조 원의 의약품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이 한이후 FTA입니다. 소수 재벌들에게 자동차 팔고 철강하고 화학제품 일부 좀 팔아서 그거 이익
수출 대재벌들에게 이익이 갈지 모르지만은 350만 농민들과 500만 대 정세 자영업자들 전체 국민들의 의약품 가격이 연중 1조 원이나 직간접적으로 인상 부담을 안기는 이 한유 FTA야말로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 이런 식으로 날치기로 해서 통과시킨다. 체결 자체가 벌써 잘못된 겁니다. 재벌 고가국으로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 서민들 무시하고 서민들 외면하고 서민들은 아예 짓밟으려고 하는 그 내용이 한EU FTA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거 우리 국민의힘으로 촛불의 힘으로 당당하게 막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촛불 때는 쇠고기 부분만 들고 일어났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4대강 대란, 전세 대란, 고물가 대란, 고용 대란, 군제적 대란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제대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도 못하고 보상도 제대로 안 해주고 있어요. 비정규직 고용 대란이 청년 학생들 등록금 대란, 온 나라가 대란으로 들고 있습니다. 4대강 대란만이 아니라 맹가의 대란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국회에서도 못 막습니다. 3분의 2 한나라당 여당 들은 척도 않고 이명박 처가돼서 말 한마디면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가는 정권이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아닙니까? 저는 오로지 전체 국민들이 이런 대란을 일으키는 서민족이기 재벌공화국 만들기에 해란이 되어 나타난 이명박 정권의 실체를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 2바구가 너무 길지요? 사실은 제가 좀 짤막하게 딱 하려고 했는데 재벌은 개 못 준다고 마이크 들고 촛불 앞에 오니까 또 가슴이 흥분돼가지고 말이 따발적으로 나오는데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 뭐 옛날 뱅이 도진 것 같아요. 아무튼 정말 한장하고 폴짝 뛰겠어요. 에? 그래 폴짝 한번 뛰었다면 공중부양이라 해가지고 막 벨소리가 다 나와가지고 사람 한장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가면 제발 좀 뛰지 말고 싸움 좀 하지 말라고 막 내가 예 알았습니다. 그리 안 하겠습니다. 싸움 안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좀 부드럽고 따뜻한 정치인으로 가겠습니다. 해놓고는 또 한이후 FTA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 놓으니까 싸움 안 한다 하더니 또 왜 그랬나 이러면 또 고개 숙이고 가요. 그래서 정말 제가 괴롭긴 합니다만 아무튼 한이후 FTA 걱정이 되고 참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함께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랬고 정신일도 하사불상이라 그랬는데 하사불상이라 했는데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면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으로 우리의 여지로 정신일도 하사불상의 그런 각오와 다짐과 실천으로 해나가면 이 세상 10,000명이 1,000,000 명을 구할 수 있듯이 우리 촛불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고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4.27 재보궐선거에서도 바로 우리 국민들의 그런 영혼과 절규가 4.27 재보궐선거로 직결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진보를 갈망하고 진보 정치를 목말라 하는 많은 국민들의 염원과 요구와 절박성과 국민의 명령 시대의 요구를 담아들여서 진보 정치 대통합을 통하고 2단계로는 야권 대연대화 영합을 통해서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을 엄중하게 싹쓸이 심판하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으고 나갑시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들 힘차게 웃으면서 부정합시다. 감사합니다.